아스날 팬 하는 거 어떻습니까? 아, 전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랑 좀 싸우고. 나쁘지 않아요. 왜요? 저는 항상. 왜 아니라고 하죠? 어디가 어때서요? 중립을 지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 하는 거 괜찮아요. 3인칭 관점에서 요런 팀을 파악하는 걸 저는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맨유가 뭐 안 좋다 이러면 조금 이렇게 해주고, 잘 나간다 이러면 이렇게 좀 눌러주고. 3인칭 아스날이 잘 관점에서 나간다 눌러주고. 우리를 평가할 때는 어떤가요? 인스타 잘하고 있어요. 동동님 누구 좋아하셨어요? 제가 참 좋아했죠. 심창민이지. 네. 본명이 심창민 씨예요? 야, 심씨예요. 심씨. 아 그래? 예, 예. 네. 심신 이후에 최고로 심신 진짜 그건 너무 틀딱이다. 그대여 내 마음 속에 아니야. 뭐 고3차? 까나리랑 반반해요. 까나리 고3차? 네. 그건 더 심한 거 아니야? 복불복 좋다. 복불복? 어차피 까나리는 못 아니 하죠. 근데 나만 아니면 돼요. 그래. 여기 다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다 해야지. 자신감 네. 있어? 이수? 아, 그럼 모르겠는데 나만 안 걸리면 되니까. 자, 갑시다. 고3차. 그걸로 가고. 고3차의 까나리. 오케이. 복불복. 복불복. 박정순의 파워슈팅 이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첫 6명 모두 다 모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네. 못 나왔는데 방송 재밌게 봤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제 분들 반응도 점점 좋던데요. 특히나 정수진 아나운서는 많이 수혜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원투펀치에서 눌려있던 그쵸. 그 두 분의 어떤 그 틀딱분들한테 그렇죠. 예. 한 4년, 3년 틀딱이라도 되나요? 괜찮아요. 그럼요. 네. 제가 막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 그거를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진행자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집에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말을 안 해도 되는 제작진 쪽에? 안 벌려도 되는 건가요? 괜히 이런 눈치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런 거. 나 뭔가 내 역할 못한 것 같고 맞아. 그랬는데 듣는 기만 생겼죠.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처음에 방송에 들어갈 때는 좀 의욕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방송의 어떤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죠. 맞아.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냥 가고 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싸 오늘도 꽁으로 먹었다. 약간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점차 변해졌지. 뭐 어떻게 말을 안 지키는 걸? 그래서 이제 날방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방송은 또 그럴 수가 없는 게 위원님들이 워낙 깊이 있게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면 진행을 털스덜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형철한테 맡기면 되죠. 그런 분들 옆에 있어서 말을 못하다가 이제 입이 풀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 예.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그 왜 라이브 안 하죠? 한 달에 몇 번만 하기로 했습니다. 아, 먹는 거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무슨 뭐 먹방 투어 같은 거 가셨던데? 그래서 회사 돈으로 그냥 제 배라도 채우려고. 아니 근데 진짜 많이 먹던데? 맞아, 지난주에 우리가 잘 얘기했어. 그래. 나는 뭐 좀 이상하다는 얘기 아니고 아무렇지 않게 다들 햄버거 2개 먹지 않아요? 라고 하는 여성분은 처음이었어. 2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체구가 작은 편이잖아. 말도 안 되게 많이 먹던데? 그냥 당연히 햄버거는 2개. 치킨은 한 마리. 치킨 한 마리 네. 지난번 먹어요? 한 마리 먹는 거죠. BBQ 뭐 교촌 이런 거 한 마리씩 먹죠. 한 마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오. 햄버거 못 먹어. 1인 1당 아닌가요? 나는 한 마리 아니, 못 치킨 먹어. 못 먹어. 왜 못 먹어? 아니 한 마리 못 먹는다고. 난 치킨 먹지. 아, 치킨 알레르기. 근데 그 자리에서 다 먹진 않고 하루 종일 저는 먹거든요. 저는 앉은 식탁에 자리에서. 놓고 왔다 갔다 이런 스타일로 그건 먹는구나. 결이 안 맞는다. 앉은 자리에서. 한 마리 빵 먹어야지. 한 마리 빵 먹어야지. 그치, 한 배가 마리 부르기 못 먹지. 전에. 술하고 같이 먹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못 있어. 먹는 건가? 술하고 같이 한 마리? 술은 좀 소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먹다가 2차 가고 막 그러지 않아요? 술은 그때 덕현이 얘기 들어보니까 술도 잘하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둘이 먹었는데 덕현이가 기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예전에 이제 또 술방도 했었고 하는데 그분이 잘 못 드시더라고요. 덕현이가 술이 센 편은 아니긴 해. 센 편은 아니지. 근데 오해하시는 게 이수가 키가 커요. 맞아요. 키 커요. 생각보다 커요. 포켓걸 느낌인데 67, 8 되지. 66. 되게 생각보다 커. 아니 지난번 오프닝 할 때 순주 누나랑 저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순주 누나가 이수 너무 뭐 귀엽고 키 작다 했는데 누나보다 훨씬 커. 훨씬 커. 그래서 황덕현 님이 짜증냈었어요. 그때 댓글에 이제 저랑 둘이 이렇게 서 있는 게 방송에 나갔는데 댓글에 정희수가 170이냐 황덕현이 160이냐 이거 달려가지고 저한테 너 때문에 너 빨리 네 키 크다고 말해라. 너 때문에 내 이미지 박살났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키 커요. 덕현이가 한 뭐 100, 71? 한 60, 한 6, 7, 8, 9 될 거야. 71 정도나요? 71 되잖아요. 아침에 재면은 169 나오는데 거기서 일 왔다 많이 갔다 해. 하고
심지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166으로 이병헌 키가 160부터 180 사이 그거랑 비슷해. 왔다 갔다 해. 아, 진짜 불쌍하다, 여기 네. 없는데. 형철이도 그쯤 되고, 네. 거기서 타고 오면 나도 그만해. 다 비슷해요, 여기. 대한민국 평균 키예요. 평균 73. 73.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아스날 경기 하지. 아스날 너무 잘해서 좋아요. 자, 우리가 아스날 잘하는 얘기 하고 있었으니까 아스날 얘기로 좀 바로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번 라운드 이 경기를 어느 정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라운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프리미어리가 정말 쉽지 않다. 어느 리그도 뭐 각자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첼시 졌죠. 맨시티 겨우 비겼죠. 그리고 노스웨스트 더비 이제 남아 있는데 하여튼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상하기가 힘든 리그입니다. 근데 네. 진짜 그래서 리버풀 맨유 오늘 네. 새벽에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래, 잘 모르겠어. 네, 왜냐면 어쨌든 리버풀은 승리 못하고 있고 잠시 얘기를 하자면 딴 팀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그래 말릴 수 있어 강팀들이 말리다가 어쨌든 말리는 경우가 강팀들이 말리는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잖아. 네. 말리다가 승점은 1점 정도 못해야 1점 그래도 마지막에 또 골 넣어가지고 어쨌든 이기는 게 뭐 첼시 뭐 맨시티 뭐 리버풀 이런 팀이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경기 내용 자체가 그래, 밀려. 상대한테 막 어제 뭐 리즈 말할 것도 없지. 그다음에 뉴캐슬도 굉장히 잘했어. 나 생막심만 보고 그래. 와 이건 무슨 뭐 조자룡 느낌이 나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막 맞아. 들어가는 거야.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 보면 야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시즌 EPL이 혼돈이다. 혼자 보면서도 와 무슨 리그가 왜 이렇게 재밌냐. 그 혹시 아스날 경기를 보셨습니까? 네. 토트넘 경기랑 비교해서 어떻든가요? 시원시원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는 이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네. 좋습니다.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유일하게 전승 중인 팀이 있다던데. 예, 어디죠? 3승이죠, 3승. 거기 세경기에 3연패 네, 했던 세 팀이 경기 갑자기 3연승. 3연승 한다던데. 그렇죠. 세 경기 하면 3연승이다. 단독 1위 알파벳 도르도 아니고 경기수 도르도 아니고 그냥 단독 선두. 와, 혹시 진짜. 누구한테 욕먹고 왔네. 너무 이렇게 위풍당당하고 이렇게 어깨가 펴지는 게 많지 않아요. 네. 시즌 초에. 시즌까지만 해도 20승날이었어요, 딱 이때. 맞지? 3연패하고 그렇긴 있잖아요. 한데 1스날. 이수가 이런 얘기 하면 좀 와닿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어쨌든 팬은 어제부터 팬에도 팬이잖아요, 사실. 그럼 예. 오래 한다고 팬이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더 재밌게 그 축구 봐주세요, 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이제 좀 우리가 얘기했을 때 라이트 팬 내지는 축구 팬이 된 지 얼마 안 되신 그래, 분들한테 내가 라이트 팬이야. 나 정도가 라이트 팬이야. 맞죠. 왜냐면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게 나도 맞는 것 그래, 같아, 그냥. 축구 진짜.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제 어쨌든 우리도 컨텐츠를 이용을 하잖아. 그게 라이트 팬이라고 봐야죠. 저도 라이트 팬이에요. 그럼. 네네. 어. 근데 뭐 어쨌든 뭐 라이트 팬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작년 시즌에 이수의 스토리를 알게 됐어요. 정의수 어떤 거예요? 스토리를? 정의수 스토리가 뭐예요? 어디서 알았죠? 축구에 관련된 스토리. 축구에 관련한? 굉장히 한 분이 이수 학창 시절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BJ 분이. 맞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축구 팬이 나는 뭐 권창훈과의 러브 스토리를 알게 됐다. 예. 그걸 듣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좋겠구나. 그치. 아스날 시절에는 뭐 형도 세. 아스날 스토리. 지난 시즌에. 네. 근데 진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팀한테 정들어요. 그래. 네. 엄청 자세히 알죠? 보다가 그 얘기 하더만 아스날 정든다고. 아니, 아스날 다큐 다 봤어, 지금. 어제 8부작 다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누가 제일 돋보이던가요, 아스날에서? 저는 생각보다 다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한다. 일단 이적생들을 바로바로 선발로 쓸 수 있다는 게 토트넘도 이제 페리치 쓰고 하겠지만 부럽기도 하고 저는 볼 때마다 이수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뭐 제주스도 정말 잘하고 있고 네. 이성과의 케미도 좋았고 진첸코도 계속 잘하고 있고 생각해보니까 티오니도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아스날 뭐 시즌 초에 잘하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팰리스, 레스터, 본머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10월부터는 10월 1일부터 거의 강팀하고 계속 일정 경기가 좀 있어요. 세요. 맞아요. 크리스탈 팰리스 강팀입니다. 맞아요. 뭐, 근데 어쨌든 좀 잘해요. 그래서 일단 더 봐야 되지 않나. 굉장히 으쓱해 하시네, 오늘. 저 맨체스터랑 마드리드 방향으로 절하려고요. 네, 너무 행복해. 이때 잠깐 즐겨야 됩니다, 원래. 근데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겨야 왜냐면 되는 것 이제 같아요. 사실 한두 번은 무조건 꼬꾸라지거든요. 네. 한두 번? 그래. 한두 번만 꼬꾸라지면 우승이야. 그렇지. 맞아요. 10번 봅니다. 그렇게라면 한 10번 보겠습니다. 한 10회 깔고, 나머지만 좀 어떻게 잘 비비면.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경기력이 굉장히 완벽하고, 이제 아르테타는 뭐, 사실, 지난 시즌에 아르테타를 또 장기 계약한 이유가, 어쨌든 미래를 본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큐를 보면 선수들이나 그 스태프들이 아르테타의 어떤 전술적인 능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100% 신뢰를 하죠. 하더라고. 뭐 아르테타가 지금 힘든 건 맞는데 뭐 지난 시즌에 사실 아르테타의 전술적인 어떤 능력에 대해서는 깔 게 없다. 특히 에두. 대단한 그건, 어떤 그건 우리가 신뢰해야 신뢰해 된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즌에 뭐 재계약을 하면서 어쨌든 버텨냈고 이번 시즌 초반에 이적이 잘 됐고 아스날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썼어요. 돈 되게 많이 썼어요. 네. 최근에 써왔잖아요.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그 효과를 본다는 거지. 특히나 제수스 선수가 앞에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팀적으로 봐도 골을 넣었을 때 외대고로 골을 넣었을 때 제수스의 저는 그런 주위의 어떤 분위기를 봐요. 팀적인 분위기. 제수스가 먼저 골망도 출렁이기 전에 손 들면서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고 본인도 스트라이커고 골에 대한 욕심이 날 텐데 다른 선수가 득점했을 때의 그 리액션을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득점도 중요하지만 팀적인 승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이 팀원들은 생각을 하는구나. 당연하겠지만 그게 이제 리액션으로 나오니까 보기 되게 좋더라고. 자신감 있어. 잘하니까. 제주스가? 진첸코랑 제주스 보면 무슨 아스날 유스 출신인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좋아하고 이번에 살리바가 골 넣었을 때도 막 진첸코 막 이러는 거예요. 뒤에서 놀래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 리액션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주스가 인터뷰한 거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이제 중앙 공격수보다는 측면에서 뛰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중앙에서 뛰다 보니까 그래 원래 이 자리가 내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요즘에 동급여를 다시 받는 것 같아. DNA가 있는 거지. 그렇지 원래 거기였었던 선수니까. 사실 이제 메시 처음 왔을 때 이제 제수스를 본다면 저는 사실 되게 좀 유약하게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훨씬 더 어리기도 했고. 그렇지. 그리고 97년생이야. 키도 큰 편이 아니고. 큰 아니죠. 근데 눈썹도 억울한 느낌이잖아. 되게 약간 항상 불쌍해 보여.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기동력이 있는 호빙요라는 느낌? 초반의 느낌이 또 브라질리언이기도 하고 맨시티기도 하고. 호비뉴. 근데 뭐 헤딩 따내거나 그런 모습 봤을 때 생각보다 깡이 있구나. 왜냐하면 헤딩 딴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깡다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떴을 때도 골키퍼가 나오거나 특히나 공격수는 나왔을 때 두려움도 있고 또 키 큰 센터백들 사이에서 뭔가 좀 비집고 나와서 헤딩 따거나 몸싸움 하려면 근데 그런 깡이 있었는데 점차 그런 모습들이 좀 희미해지는 거야. 이제 사용 방법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또 제수스를 사용하니까. 근데 이제 아스날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와, 이 정도였나? 볼 차는 거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잘하지. 모습이 참 제수스가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을 찾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수스가 아스날에서 날뛴다라는 표현을 팬들이 하더라고요. 날뛴다. 그 정도로 굉장히 본인을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아스날 팬 하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랑 좀 싸우고. 나쁘지 않아요. 왜요? 저는 항상 왜 아니라고 하죠? 어디가 어때서요? 중립을 지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는 거 괜찮아요. 3인칭 관점에서 요런 팀을 파악하는 걸 저는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맨유가 뭐 안 좋다 이러면 조금 이렇게 해주고 잘 나간다 이러면 이렇게 좀 눌러주고 3인칭 아스날이 잘 관점에서 나간다 눌러주고 우리를 평가할 때는 어떤가요? 이스타 잘하고 있어요. 방금 못하면 이렇게 해준다고 하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칭찬할 때야. 왜냐면 이주원 위원님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부터 출발했었던 시기 그런 건 다 다 봤단 봤지. 말이지. 다 봤을 봤죠. 때 나의 마음이라는 거는 이주원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때 옛날에만 해도 이주원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굉장히 했나요? 날아다닐 수 있는 그 제수스 같은 느낌인 거야. 이주환이 방송계의 제주스다. 엠스트에서 같이 뛰었을 때 거기가 이게 맨시티구나. 지금 맨시티였던 거야. 왜 이 사람한테 아니, 메인 얼굴도 주지 좀 닮은 않냐. 것 같아. 제주원. 왜 이렇게 제주스 같이 생겼어? 제주원. 눈썹 좀만 더 칠하고. 눈썹 이렇게 칠해. 이렇게 칠하면. 근데 브라질도 갔다 왔잖아. 맞아, 브라질. 유학파야. 근데 제수스가 더 나은 게 본인의 팀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스타, 팀 이름도 이스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날뛰고 있는 거야, 이스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잘한다. 보세본이 있다. 그때의 이주환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이 진짜 이 시대다. 이런 보조개가 쏙 리드다. 들어가시네요. 되게 기분 좋아 보이시네. 보세본이 또 무슨 뜻이에요? 너 이쁘다. 개수작이야. 그걸 알고 오냐고. 되게 칭찬을 해주니까. 유부녀한테 유부남이 예쁘다. 이거 말이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이쁘다고 하는 게 내가 뭐 못생겼다고 지금. 그건 그렇네요. 네. 저는 어쨌든 유부녀로서 이쁘다는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들으면 좋아요. 네, 아주 당황했나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남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질투할 거예요. 네. 수빈이는 어떤가요? 잘하고 있어. 얘가 있어가 좀 약간 다른데? 이상한데? 평가할 때 그렇게 건방지게 원래 반말로 하나요? 갑자기 도사 느낌으로 잘하고 제 있어. 역할에 빙의를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역할로?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은 또 굉장히 김수빈 캐스터가 굉장히 여기 와서 또 날개를 폈다 이런 말을 많이 듣더라고요. 꺾일 것 같긴 한데. 지금 막 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 바닥에서 일어나려면, 예. 날개도 좀, 예. 있어야 되고, 날개가 꺾이잖아요?
본인이 치료하고 해야 돼요. 스스로 날개 꼬매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아니, 저를 이제 형들이 치료해주기 때문에 네, 네. 아, 많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 아 근데 제가 지금 제수스 어땠냐는 그 한마디에 제수스 날 뺐다는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흘러갔는데 그럼요. 네. 어쨌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안 돌아가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게 아, 그래요? 원투펀치라고. 우리는 일로 가면 다시 안 오고 그냥 쭉 가서 끝나 거기서. 근데 저도 이거 초반에 주제가 있잖아. 그러면 주제가 돌아가요. 나는 MC니까 이렇게 가져오라 가야 그러면은 돼. 그거 왜 가냐고 막 특히 어. 손변님이 야 축구 얘기하지 마. 야, 떠들어. 이랬던 적이 많아서 네. 저희가 이해되네요. 중에 정순유 적응기라고. 네, 다시 우리 다시 안 와요. 그냥 알았어요. 그대로 쭉 가면 됩니다. 쭉 가다가 본인이 또 다시 얘기하다가 할 때가 되겠죠. 되돌아오지 말고 다시 유턴해서 이렇게 오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되돌아가진 않습니다. 네. 그냥 머리 빠진 대로 갑니다. 네. 돌아서 가는 한이 있어도. 네. 그래서 어쨌든 돌리기를 바라니까 다시. 네. 아니, 돌아가세요. 어쨌든 할 얘기가 있어서 어. 이게 제수스가 날뛸 수 있는 이유는 맨시티라는 팀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팀을 만났을 때 상대 팀들이 거의 굉장히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확실히 템백 역할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제수스가 날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아스날에 왔을 때는 확실히 공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수스가 좀 움직일 수 있는 활동량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닐까. 거기다가 확실히 9번 역할을 9번 역할. 뭐 맨시티에서도 결국에는 밀려났다고 할 수 있을 네. 거고 본인이 스스로가 위축된 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9번을 해주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역할을 주면은 그걸 되게 잘 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수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9번의 역할을 제수스가 잘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중앙보다는 측면에서 뛰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스날에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9번 할 수 있거든? 원래 9번이었는데, 팬 밑에서 측면에서 뛰거나 그 공격 라인 전 지역에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걸 난 배웠어. 맞아. 거기에도 나는 지금 뭐 몸에 좀 배어 있는데 아스날 딱 오니까 9번 역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격 라인에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수스도 잘 수행할 수 있고 아르테타 입장에서도 그렇지. 개꿀인 거지. 사실 단순한 9번이 아니란 얘기죠. 얼마 전에 브라질 분 한 분이랑 방송을 했는데 네. 브라질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히바우두래. 그래서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 브라질이 나라가 크잖아. 난 모르지만. 존나 커요. 네, 근데 자기는 그 리우 출신이래요. 근데 상파울로랑 리우 출신 선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거기 사람들은 비교적 우리가 생각하는 브라질에 좀 즐기는 느낌. 그래서 이 선수들은 기분이 좋았을 때 올라갔다가 아니면 내려가고 커리어가 일찍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지방 소도시 선수들 중에 어려웠던 선수들이 자기 관리 많이 하고 돈 허투루 안 쓰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동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선수들이 비교적 오래 가는데 히바우드가 그런 케이스래. 근데 제주스도 옛날에 스토리 많잖아요. 어렸을 때 그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벽에 페인트 칠하면서 맞아. 알바하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래 갈 가능성이 좀 큰 선수가 아닌가. 그래서 인상이 저는 된 거지. 브라질 선수들이 사실 한 팀에 되게 많이 쏠려 있으면 사실 문제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브라질 향후에. 네,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지금 아스날에 브라질 선수가 되게 많아요. 그치. 마갈량이스, 마르티넬리, 그 다음에 제주스, 그리고 위에 에두 있지? 가브리엘만 3명이야. 원래 사실 하피냐도 영입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맞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뭐 성향들이 다 약간 그런 느낌은 놀고 먹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죠. 비교적. 근데 참 저는 모든 주요 팀들의 다큐가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이 얘기하면서 제가 다큐 얘기를 좀 하자면 네네. 브라질 향후에나 어떤 선수들의 어떤 그 힘이 커지는 거를 아르테타가 미연에 방지하죠. 그런 것 특히나 같아. 지난 시즌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바메양 보내는 거 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구단에서 아르테타가 신뢰를 받고 있고 아르테타의 성향이 자기의 기준에 선을 넘으면 안 쓴다. 펩타입이야. 그러니까 2년 동안 보면 수청 작업했어요. 스쿼드 다 나가서 그런 애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선수들이 막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막 라커룸 분위기 흐리고 그런 경우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진짜 리더십이 엄청난 것 같아요. 사실 선수 영입할 때도 뭐 아르테타 전화에 왔다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잖아요. 라커룸에서 무슨 대화를 할까 늘 궁금한 감독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토트넘 다큐도 사실 재미있었는데 네. 또 우리가 손흥민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토트넘 다큐는 이제 무리뉴 감독이 이제 토트넘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무리뉴는 슈퍼스타고 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또 토트넘에 있으니까 네. 그 재미로 또 보기도
나오기도 했었죠. 무리뉴의 어떤 다른 면도 볼 수 근데 있었고. 제가 아스날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지난 시즌 아스날이 좀 더 급박해서 그런지 재미가 아스날께 사실 저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이거는 토트넘 아스날의 문제가 아니라 10번 정도 고꾸라질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한 10회? 그럼 왜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불안한 부분이 많아요. 라이트 팬의 설레발이죠. 영레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시즌 개막 3연패 했을 때랑 지금 3연승 했을 때랑 종윤이 형은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많다라고 했지만 20개 팀 중에서 제일 안 불안한 팀 중에 하나가 저는 아스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 아니야. 물론 강팀들이랑 붙으면 어떻게 될지 제일 몰라. 안 불안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원래 좀 그럼 팀 중에 하나다는 거야. 팬들은 자기 팀에게 굉장히 짜.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근데 말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스날 진짜 올해 너무 좋고 그 뎁스의 두터움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진첸코가 좋다고 그러는데 티언이랑 왼쪽 풀백이잖아요. 둘 다 잔부상이 많은 선수들이라 둘이 빵꾸 나면 또 세드릭이랑 이상한 애들 나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구멍 나기 시작하거든. 지난번에는 대신 티언이가 부상했을 때는 세드릭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니까. 둘 다 부상을 당하는 경우의 수 생각하면 지난 훨씬 괜찮지. 시즌보단 낫죠, 사실. 그래, 좋다니까. 토트넘에 대한 불안감은 뭐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플레이메이커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역할을 뭔가 저는 손흥민 선수가 계속 해내려다가 좀 지금 부진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초반에 좀 하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게 선수 전체적인 밸런스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손캐 조합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높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일단 3경기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굉장히 에메르송이 애매합니다. 그런 에르메스 같은 명품 크로스를 못해요. 에메르송이 애매해서 에르메스 같은 건 못한다. 쇼미더에 나가야겠는데? 자신감 있게 말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눈치 보지 말고. 여기서 막 빛이 막 발사가 되는데 아니 원래 근데 이그라이 스타일이라 그래. 조금 원래 피부에서 원래 이렇게요. 광이 많이 나요. 괜찮으시죠? 이그라이? 옛날 그 이종준 같은 잠 많이 애죠. 못 자서 그래. 네, TV에 개그림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좋으세요, 피부가. 아니 주원이 형 오늘 운동하고 자기 피곤하다 그랬는데 오늘 얼굴이 괜찮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놀리는 그렇고. 거야. 아니 얼굴 괜찮은데 상태가- 오늘? 내가 여기 4층에 샤워실 있잖아요. 씻고 바로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왜 씻고 오셨어요? 저는 잘 보이려고요? 어? 근데 누구한테 씻고 그냥 해보려고? 기본 위생 아니에요? 뭐 진짜 이렇게 한번 판 개인적으로. 깔아줘봐 내가? 아니 진짜 재밌게 한번 해볼래? 아니, 두 가정이 한번 아니, 분란이 내가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조가보니 또 막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내가 예쁘다 이러면 그랬어. 자꾸 이 둘이 그 칸톤 아니야? 칸토나 맞아 옛날에. 이 둘이 자꾸 까는 거를 옆에서 보고서 저도 자꾸 근질거렸거든요. 아. 그래갖고 자꾸 까고 싶었는데. 장난치고 싶다. 장난치고 싶었는데. 그래서, 네. 근데 유부녀로서 선을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네. 욕을 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입이 얼었나? 네. 왜냐면 여기서 입을 떼면 쌍욕이 나올 것 같아서. 해. 괜찮아. 괜찮아요. 편하게 저는 한번 이제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에메르송이 문제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매주 한 번씩 그런 걸 이제 준비해 오시나요?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짜고 온다. 사실 되게 많거든요. 어. 근데 한 주에 하나씩만 풀게요. 약간 눈치 좋습니다. 봐가면서. 네, 근데 분위기 좋으면 한 주에 2-3개씩 해도 돼요. 자신감 있게. 약간 이제 사실 나가. 하나 더 썼거든요. 약간 아스날이 좀 아슬아슬하게 챔스 못 간다 이런. 아슬아슬하니까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아니, 근데 지난 시즌 한다면, 같았으면, 지난 네. 시즌 같았으면 막, 뭐 이렇던데, 올해는 약간 좀 뭔가 다른데. 맞아. 네. 이런 드립은 해도 될 것 같아서. 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보자고, 누가 못 가는지. 네. 아니 둘 다 갈 수도 있지. 맞아. 그래. 아무나 둘 다 가면 근데 행복하지. 제가 보기 이러다 진짜 M1 팀에 빠진다. 잘못하면.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뉴캐슬 잘해. 에이, 챔스 못 갈 것 같아요. 뉴캐슬은 좀 어렵다. 근데 챔스까지는 어려울 바로 것 가는 같아요, 건 쉽지 저는. 않지. 네, 바로 네. 가는 건 쉽지 아, 않을 근데 것 같아요. 몰라. 아, 그래, 몰라. 난 몰라. 왜냐면 솔직히 저는 뉴캐슬 이번에 보고 놀란 게 유럽 대항전 안 치르잖아요. 뉴캐슬은 이거 갈 수 있겠다. 돈 투자한 거랑 별개로 미드필더 구성이라던가 전방 공격수들이 좋아요. 에디 하우가 어떤 축구 하려고 하는지 전체적으로 볼음만 되고 많이 뛰는 애들로만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막 영입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 이번에 월드컵에 나가는 게 11월이라 1월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맞아. 근데 보통 빅클럽들의 선수들이 월드컵에 많이 빠지니까 중하위권 팀들이 그때 한번 빡 올라오는 타이밍에 승점 많이 잃으면 월드컵 시기도 변수네요. 네, 이렇게 해본 적이 유럽에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무슨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하위권 팀들은 뛰는 양으로 조질 수밖에 그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리즈 경기 보면서 내가 참 단순하게 생각했구나라는 부분이 자기 뭐냐면 5명 교체. 5명 교체 이거 되게 변수야. 왜냐면 난 5명 교체가 맨시티나 맨유 같은 팀 딱 벤치 보면은 800억짜리 이상 있는 선수의 빵빵한. 질비한 팀이 5명 교체하면 이거 뭔 밸런스 붕괴냐라고 했거든. 근데 만약 중하위권 팀들이 많이 뛰는 축구를 하면서 선제골 꽉 넣잖아? 그러면 스쿼드의 반이 90분 내내 계속 뛰어.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기네가 교체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5명이나 그래. 야
또 어제도 리즈도 한 2대0 되고 3명 무릎 교체하고 막 하니까 약간 내가 감독해도 공 찰 필요 없어. 뛰어댕겨. 뛰어댕기기만 해. 애들 와서 공만 못 차기, 너가 차지 마. 그래. 애들 공 못 차기만 만들어라고 맞아. 지시 내려서 보내버리면 야 이거 난감하더라고. 제시 이게. 매치의 그 미제 축구. 미제 축구. 예, 미제 축구. 네. 굉장히 미국식. 좋았어요. 네. 근데 다시 어쨌든 예. 그럼 토트넘은 에메르송 정도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센터백들이 다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로메로 지금 평범하고 부상이고. 로메로 부상인데 그런 수비수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리고 자꾸 라인을 너무 내려서 경기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중원에서도 이제 벤탄쿠르랑 호이비에르 있지만 계속 그런 수싸움에서도 밀리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공격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공격력이 너무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좀 아스날 경기 보면서 부러웠던 게 좀 시원시원하게 공격 전개가 잘 되고 잘 되죠. 그게 득점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 득점 1위잖아요. 네. 9득점 2실점. 칭찬을 괜히 했다. 잘하긴 해. 아니 뭐 1등, 1등. 그래. 1등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 경기 보면서 우리가 제주스 얘기 진짜 많이 했지만 저는 이날 자카랑 외대고가 정말 잘했어요. 잘했다고 자카도 생각하는 잘했어요. 게 진짜 너무 기본적으로 본머스가 지난 맨시티랑 경기도 그렇고 수비 라인을 중앙에 굉장히 구축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주스가 뭐 헤딩에 특화가 돼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저는 본머스가 측면이랑 중앙 중에서 중앙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측면으로 사실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근데 이날 아스날이 외대고르랑 자카가 파티 쪽으로 굉장히 근처에 붙어서 의도적으로 중앙에서 한번 거친 다음에 풀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제주스도 잘했지만 저는 외대고르나 자카나 그렇게 중앙으로 풀어줬을 때 그때 동안 진첸코랑 베나이트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심지어 베나이트 크로스는 좀 아쉽긴 했지만 올라가는 타이밍이랑 올라갔어. 이런 것도 보면은 여기는 전체적으로 좋아요 사실. 수빈 캐스터 연결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자카가 진짜 잘했잖아요. 네. 자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적생에서 지금 제수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첸코 영입을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첸코가 이제 맨시티에서 인버티브 풀백에 대한 역할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인버티드 풀백. 인버티드 풀백. 근데 그게 아르테타가 원하던 롤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적 그 시장에서도 계속 그런 선수를 찾았어요. 그래서 왜 자꾸 웃어? 아니 만족한 표정이어가지고 형이 너무 아니,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하시네. 그 인버티드 풀백이고 그런 용어 자체를 제가 많이 알진 못해요. 네. 많이 몰라요. 네네. 모르는데 어쨌든 그 순주 입에서 네. 그 단어가 나왔다는 네네네.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고 저 뭔가 되게 지금 몇 년 차 축구 그래도 아나운서입니다. 뭔가 서당깨야. 네. 서당깨야. 그걸 포함 한번 그래. 읊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서당깨 10년 했어. 참 좋네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진짜 내가 잠깐 생각나서 말하는 건데 초반에 얘기할게요. 처음에 이제 그 또 예쁘다 그러려고 그래? 아니야. 내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뭐죠? 그 종윤이가 정선주 아나운서도 같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그 반대했다면서 내가 얘기했었어? 반대했다고만 얘기했어. 반대까지는 걱정했다고. 아니야. 걱정했었어. 반대하진 걱정했었죠. 않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네. 나한테는 빼자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에요. 너를 뺐지 새끼야. 네. 근데 굉장히 좀 신선하네요. 어쨌든 이거 하시죠. 네. 어쨌든 그런 선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게 결국에는 아르테타를 믿어주는 보드진의 역할이 되게 컸고 그 선수를 데리고 와서 자카가 지금 3선인데도 2선으로 가면서 골무셔도를 하잖아요. 네. 그럼 자카가 갔을 때의 그 공백을 진첸코가 맞아요. 알려준 역할을 한단 의제를 말이에요. 가져. 근데 그 역할을 아르테타 감독은 항상 생각을 하고 준비를 이 시즌에 해왔던 게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코는 플레이하기 쉬울 거예요. 맨시티처럼 하면 돼요. 맞아. 시스템 자체가 2-3-5로 똑같아서 그냥 그거대로 해. 그러면 네. 그대로 할 테니까. 맞아. 그러면 아스날 토트넘 중에 누가 더 우위에 있다고 봅니까? 이건 진짜 모르겠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으로 중요합니다. 봤을 땐 아스널이거든. 네. 이거 근데- 길게 봤을 때 전체적인 걸 다 감안을 한다면 토트넘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어떤 문제점이죠? 중원. 중원. 네, 압박이 들어왔을 때 지금 토트넘은 3-4-3 전술이 읽힌 모습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읽힌 거에서 중원을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콘테? 콘테 감독이 지금 생각을 할 때에는 프리시즌에도 3-3 전술만 계속 했단 맞아.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3-5-2, 4-2-4 전술을 해서 중원을 좀 보강하는 거를 왜 안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손키클 3톨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수비가 이제 3백에 좀 더 맞는 성향이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백포 하긴 좀 그러니까 메인 전술로 쓰긴 애매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콘테가 버리지 못하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토트넘은 이번에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원이 막히기 때문에
공격수들도 지금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해요. 왜냐면 중원에서 측면에서 움직여줘야지만 그거를 같이 달려줄 선수가 필요한데 혹시 어디서 외워와요? 아니, 네. 너무 많은 지금 네네네네네. 정보를 약간 그런 것도 거야. 있어. 외우는 것도 있겠지. 아,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준비하고 그렇지. 공부하고 외우진 게 않아요. 필요하지. 외우진 않은데 열심히 공부하죠. 왜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다 압니까? 예. 그래, 맞아. 아니 막 조조조조조 나오길래. 그래, 진짜 식당계야. 그런 거 있어. 단계가 뭡니까?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긴 네. 했어요. 저도. 아, 그래? 네. 어디서 들은 얘기야? 식당 개가 진짜 전 라면 한- 끓인다고요? 저 20년 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구해와 주실래요? 라면 끓이는 게 그렇게 끓이는 라면 한번 기억이 먹어야 나네. 돼. 갑부대. 어. 제 어머니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아. 네, 식당계 3년. 여사께서. 네, 라면을 끓인다. 실명도 알고 계시네. 네, 라면도 그럼요. 못 끓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넌 왜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는데 음식 왜? 잘해. 아니, 음식을 못 하시나? 진짜? 음식 생각보다 잘해. 아, 형 맞아. 요리 이거저거 했지? 맞아, 뚝딱뚝딱 잘 맞아. 만들어. 어. 나? 형 맞아요. 나는 근데 그래도 뭐 맞아. 요리하다 발 만지고 좀 더러워서 그렇지. 진짜 잘해. 지난같이 요리 방송 같은 거 했다가 한 번 뭐 묻어가지고 한 번 튀친 거 같다가 근데 이거를 아직도 회사에서 뭐 할 때도 발을 계속 만져. 아, 그게 그런 건가 보죠. 안정감을 주는 자신의 발을 만지는 게 안정감을 주는 심리적 그런 건 안정감. 아니고요. 네. 미안해요. 예민한 거예요, 이 새끼가. 네. 좀 많이 만지긴 해요. 예민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먹는 사람은 괜찮으면 되죠. 예, 내가 먹거든. 그거 다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정순재 아나운서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나요? 중원이 문제라고. 근데 이게 3-4-3 포메이션에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3-5-2나 4-2-4 포메이션을 하기도 너무 애매하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막 저는 오른쪽 이제 선수들이 아무래도 많이 불안한 게 있어서 쿨루셉스키 말고 나머지는 그쵸. 네. 이것도 문제고 사실 지금 저는 3-4-3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주면 예. 사실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저희가 승점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건 이게 결과는 좋아. 결과는 좋아요. 7점 땄으니까. 2승 1무면 사실 되게 좋은 거야. 근데 그게 강팀의 조건 맞아. 아닌가요? 꾸역승. 근데 이제 장기 레이스니까 좀 걱정되죠.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이 첼시전 때도 안 좋았고 울버햄튼 때도 좀 지겹고 안 좋았고. 그렇죠. 근데 좀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토트넘은 전 잘하는 게 명확한 팀인 것 같아요. 콘테 감독의 성향도 그렇고, 카운터? 좀 그냥 명확하게 뭘 잘하는지 딱 보이고, 그런데 지금 그게 좀 잘 안 풀리는 느낌?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마지막에 케인이 헤더로 넣었잖아요. 근데 물론 세트피스 상황에서 네. 이제 공을 봐야 되는 게 맞죠. 공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전 유일하게 좀 한 명 정도는 그걸 포기하고 선수에 좀 붙어 또 그게 가치가 있는 선수가 케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케인이 그냥 몸 상황 밀리고 그냥 바로 휙 빠져나가지고 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걸 안 따라가서 안 막냐. 그냥 차라리 한 명 정도는 공을 포기하고 그냥 케인만 쫓아가도 저거 안 들어갈 수 있었을 울버햄튼을 텐데. 응원했군요. 아니요, 전 중립적으로 지금 방금 봤는데. 눈이 거의 그냥. 아니, 중립적으로 레이저를. 봤는데. 아, 또 황희찬 선수도 있으니까. 황희찬 선수는 좋아합니다. 네.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있었어.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이제 교체 당하고 나서는 울버햄튼 응원했습니다. 손흥민의 어떤 득점을 우리가 노리고 이제 기대하고 기대하죠. 있고 그다음에 입중계를 했을 때 어쨌든 손흥민이 포함되어 있는 팀이 토트넘이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좀 응원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손흥민 선수 나가고 황희찬이 들어오니까 내가 바로. 입중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어디서 가서 가기에도 애매하고 이상하잖아. 이사TV는 중립관계를 표방하고 있기 그치. 때문에 손흥민 얘기하다가 어. 마침 또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되고 맞아. 황희찬이 들어갔기 근데 좀 때문에 진작 넣지. 좋던데, 그러니까. 움직이. 그럴 수 있었는데 게데스도 너무 잘하고. 걔도 잘하더라. 토트넘을 저는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참 아이러니하게도 쿨루세스키가 너무 잘해주잖아요. 잘하죠. 그러면서 더욱더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쿨루세스키도 써야 되고 손흥민 케인 당연히 써야 되니까 이 중원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좀 보강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3백을 섰을 때 미드필더 라인으로 우리가 좀 표시를 하는 게 윙백이거든요. 네. 그럼 윙백은 사실상 미드필더라고 봐도 돼요. 표시상으로. 근데 이 미드필더진이 허리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토트넘에서 지금 해주고 있느냐? 전혀 이 수준급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못해준다. 있다. 그러면 이제 3백 중에 한 명을 빼고 나는 개인적으로 한 명을 좀 중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비수마, 모히비에를 벤탄코를 같이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금 토트넘이 이 중원에서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득점을 하는 장면을 봐도 뭔가 만들어서 우리가 중원에서 좋은 패스가 들어와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득점을 한다기보다는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해주고 뭔가 좀 짜임새가 없는 느낌?
들거든요. 과연 이제 콘테가 3백을 포기하고 백프로 쓸 수 있을지. 나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근데 프리시에도 안 썼잖아요. 약간의 어떤 그 느낌을 받았던 적은 뭐냐면 첼시와의 공격에서 물론 이제 그러면서 실점을 또 하긴 했지만 어찌되었던 3백에서 포백으로 바꾸면서 잠깐 포인트는 좋지. 공격 횟수 자체가 조금은 늘었죠. 늘어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때 드네요. 좋았는데 왜 콘테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그게 백포를 잠깐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구성이 백포가 힘든 구성이에요. 센터백들이 다 백스리에 어울리는 센터백들로 갖다 놔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콘테가 옛날에 4-2-4 잠깐 썼던 거 말고 단 한 번도 백포를 쓴 적이 없어. 그 이후에 그냥 계속 백스리예요. 맞아요. 그때 백보로 썼던 거는 사실 히샬리송을 써서 이제 맞아. 투톱을 쓰기 위해서 저는 그게 포백이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전방으로 공 운반이 안 되다 보니까 때려놓고 경합해줄 수 있는 선수를 위해서 저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잠깐 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주 플레이로는 메인은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왜 최근에 조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나요? 일단 컴플레인을 걸고 싶은 게 여기 손흥민 선수 에이징 커브라고 써놓고 광민선과 동갑을 굳이 괄호에 둘이 동갑인가? 92년생. 에이징 커브에 같이 써놓더라고요. 에이징 커브가 왔나요? 아 지금 민선이가? 에이징 커브는 제가 볼 때는 체력적으로 제가 운동선수가 아니라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오는 건 없는데 네. 근데 약간 이게 30살이 심리적 커브는 오는 것 같아요. 아, 오긴 왔군요. 분명히 너무 다른 롤이긴 한데 손흥민 선수와 저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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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할 예. 수 없잖아요. 아무도 갔다고 안 했는데 이게 윙커우드인가요? 네. 특조방 출신이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이게 어쨌든 30살이라는 나이가 뭐 20대 때 단순하게 경험만 이렇게 수집해온 분들도 30살 때 되면 고민이 많아지고 아, 나 이제 전성기를 한번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고 손흥민 선수는 더군다나 한번 정점을 찍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담금질이 필요한데 정말 그걸 고민하는 나이가 저는 딱 30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이징 커브라는 말은 좀 그렇고 근데 저- 심리적 커브가 올 수 있어요. 저도 제가 30 될 때 엄청 너무 우울한 거예요. 제가 그래? 12월 31일 날 그때 9시 중계를 해가지고 밤 11시에 중계가 끝났거든요. 새해가 1시간 남았는데 30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급하게 약속을 잡아가지고 술을 먹으러 갔었는데 남자랑 여자랑? 술을 먹으러 갔었는데 남자랑 여자를 만나러 갔겠지. 이태원이나 이런데. 아하. 아무튼 예, 술포가. 광란의 밤. 근데 그 사람들이 12시 때 막 카운트다운 하고 왔는데 내가 너무 우울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 카운트다운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냥 혼자 술을 먹으면서 서른이 되게 우울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저 주위에서 이제 술을 쓰고 되지. 저 나라 저거 진짜 술집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거 술 떨어지게 저지랄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그 MT나 그거 갔는데 혼자 뒤에서 분위기 잡는 사람 유명한 짤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시크릿 가든이야. 아무튼 그랬었는데 제가 민선이 얘기 좀 동감했던 게 사실 올 시즌 초에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도움 기록하긴 했지만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 나이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겠지만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하면서 너무 잘했어요. 이 선수 대한민국 대표팀 캡틴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11월 중순에 월드컵 대표팀 합류하기 전까지 무언가를 정말 소속팀에서든 뭐든 좀 보여주고 싶은 약간의 좀 부담감. 그러니까 왜냐면은 시범 경기 때 제일 잘한 2명 손흥민이랑 케인이었거든요.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근데 맞아. 시즌 갑자기 들어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부침이 있다? 이거는 저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갑자기 에이징 커버가 와가지고 터치가 안 좋아졌어. 그래. 능력치가 떨어졌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정신적인 문제라는 표현이 좀 과격하니까 뭐 약간의 부담감은 느낄 수도 있다. 왜냐면 심리적. 심리적인 부담을 득점왕 한 다음에 그 다음 시즌에 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이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손흥민의 부진이라는 얘기가 근데 이번 경기가 내가 보기엔 좀 몸이 무겁긴 했어.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별로 지금 이르다? 너무 이르죠. 맞아. 네. 세 경기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돼요. 케인도 골을 넣었어요. 근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넣었잖아, 두 골.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케인도 뭐 골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냐? 아니, 케인도 안 그래. 아니잖아. 근데 누구한테 뭐라고 그냥 너무 가혹해. 하냐 맞아요, 이거지. 맞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 네, 높아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손흥민 것 위주로 같아요.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얘기도 좀 예민하게 뭐 한번 토크 주제로 뽑는 것도 뭐 되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콘테 감독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지금 손흥민이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각도가 없는 데서 슈팅 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각도가 골대 없었다기보다 맞았었나, 골대 맞고 그거? 하는 슈팅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봐요. 완전히 동감하는 게 선수 개인의 부진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르고 저는 오히려 약간 좀 달라진 전술이나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한 적응 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클룹스키와의 롤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시즌이랑 뭐가 달라졌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에는 케인이 많이 내려와서 풀메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페리스랑 세세뇽이 되게 많이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뭔가 본인이 풀메 역할을 해야 되나라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가 이제 가운데서 계속 연계를 하려다가 또 볼키핑을 하려다가 미스가 나기도 하고 여기서 공격력이 이제 사실 중원에서 답답한 게 있으니까 본인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말 그대로 토트넘의 전술이 많이 읽혔잖아요. 많이 읽혔죠. 그래서 상대 팀들이 좌측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그치. 전술을 계속 들고 나오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계속 좀 답답함이 엄청 커졌을 것 같아요. 그 조급함과 답답함과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카메라에 잡힐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정말 안 풀릴 때의 표정을 토트넘에서 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소한 걱정이고 저는 금방 또 딛고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민선이의 의견에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팬의 마음가짐 이제 까레들은 어차피 이렇게 해도 까고 저렇게 해도 까는 그건 그냥 거니까 두고, 그 마음가짐이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손흥민이라는 선수 앞으로도 뭐 해외 리그가 많이 또 생기겠지만 해외에서 뛰고 있는 국내 선수들의 커리어를 봤을 때 지난 시즌은 말도 안 되게 미친 시즌이었어요. 그래. 사실 손흥민은 진짜 이렇게 가다가 진짜 5경기당 한두 골? 한두 개의 공격 포인트만 해도 나는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수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10골 정도 이상만 넣어도 윙포워드로서는 진짜 제 역할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기준을 애초부터 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20골 넘기는 그런 그 타이밍들이. 근데 이거는 20골까지는 아니지만 네. 사실 손흥민 선수 잘못입니다. 손흥민이 눈을 높여놨어. 그건 그래. 팬이 기본이고 이렇게 네. 높여놨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기준을 맞춰놓고 사실 내리는 건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해. 근데 영향력을 봤을 때는 손흥민은 어느 정도 그 어려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공격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코너킥 상황에서 페레치 머리 맞고 헤리케인한테 네, 그쵸. 넘겨준 거는 손흥민의 오른발이 그만큼 정확하다는 위력이 얘기가 있죠. 되겠죠. 네. 그 첼시전 때 손흥민 그 쭉 따라서 경기 보면 한 명이 바짝 달라붙어 있습니다. 리스 제임스. 맞아요. 그다음에 울버햄튼전 보면 한 명이 또 쭉 따라 댕깁니다. 조니 카스트로. 그러니까 이건 손흥민이 무조건 집중 견제를 이제 받는다. 아마 올해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저길 막아야 되잖아. 나 같아도 맞겠다. 야, 저기부터 일단 막아야 돼. 득점왕이니까 당연히 손흥민만 막아도 좀 득점 덜 나겠다. 그렇지. 이 생각은 단순하게라도 할 것 이런 같아요. 상황으로 나오겠죠. 쟤는 하나 무조건 그 맨투맨 붙여서 막으면 그냥 제끼고 카드 받자 이 생각으로 하니까 당연히 어려울 거야. 사실 보는 사람들도 이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점수를 매길 때 약간 분모 자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분자가 아무리 커도 분모 자체가 이제 워낙 커져버려서 그냥 총점을 낼 때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분모 분자. 죄송합니다. 이과예요? 오랜만에 분수를. 분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분수가 밑에 있는 게 분모. 엄마. 위에 있는 위가. 분자. 위가 분자라 그랬어? 자. 네. 아, 분자구나. 그 위에 뭐야? 모자. 이거 그랬나? 왜? 잘 기억이 안 나서. 5분의 3. 5분의 3. 5가 오가 분모, 분모, 3이 분자. 삼이 분자. 아니 근데 잊어버릴 때도 됐어요. 그치. 그래.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분모 분자였고. 자은이가 배우겠다, 지금. 진짜. 배우지. 분수. 배우지. 그래서 분자 큰 가분수. 그렇지, 가분수. 아, 그렇지. 네, 그래서 네. 머리 큰 사람 보고 가분수라고 했잖아. 옛날에 그랬어. 그래요. 맞아. 분자 크면 이제 좀 이렇게 내리고 옆으로. 오. 1과 2분의 1. 투투투투. 네. 이거 황혜영. 그런 느낌이죠. 네. 황영 씨 미인이죠.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우리 내만 공감해. 여긴 여기 알 텐데. 알긴 알아요. 옛날에 레스토랑에 텐디도 얘네 있었어. 그렇게 안 어려. 솔직히 나이 안 어려. 아니, 아까 에이즈 커브 얘기해보잖아. 그 시대는 아마 그 세대는 아니긴 할 거예요. 네, 그 나머지 아니야. 근데 들어본 적은 어쩌면 있는데 맞아 세대 뭔 세대 소리야. 우리 언니 세대지. 에헤이. 우리는 H.O.T. 집어쳐. 집어쳐. 세대예요. 토토 세대 맞아요. 네. 유피. 따다따따 이거 그래. 맞아. 이거 맞아. 뿌요 이거. 맞아. 그래. 뿌요뿌요 몰라? 정선수 이제 영어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아니. 짜요. 짜요. 그 뿌요뿌요가 그건 있어. 그건 게임도 장난 있었지. 아니야. 육피 그 뿌요뿌요. 거의 전 국민이 아는 뿌요뿌요. 그렇죠. 1, 2, 3, 4, 5, 6, 7, 8. 저희는 빅뱅. 맞아, 빅뱅. 빅뱅. 그다음에 그래. 엑소. 엑소. 아니, 엑소 아니지. 엑소가 엑소는 더. 좀 대학교 1학년 때. 그래 엑소 좀 뒤잖아. 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좋아해가지고. 뿌요뿌요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뭐 초등학교 봤는지. 1학년. G.O.D?
아니요, 그때. GOD는 훨씬 적이지. 네. 너가 GOD 정도지. 저는 2PM? GOD 동방신기. 동방신기 좋아했었는데, 네, 동방신기. 맞네. 갑자기 너무 경계선이 딱 느껴지네. 동방신기가 초등학교 때 좋아했다고? 네. 초등학교 때 몇 동방신기. 그리고 구이랑 동갑. 여기 루카쿠랑 초중학교 때 빅뱅. 굉장히 강해지는 진짜 느낌이네. 루카쿠 아이유 정희수야? 여기 저는 루카쿠랑 행복해요. 동갑이야. 저는 그러네. 행복해요. 저는 행복해요. 그러네. 맞네. 그래. 동방신기 누구 좋아하셨어요?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른다고? 심창민으로 가야지. 아니, 엑소하고 헷갈렸어. 손을 많이 떠시네요. 아니. 아니, 춤추는 거 아니야? 난 최강창민. 이거. 최강창민 좋아했죠. 심창민이지. 네. 본명이 심창민 씨예요? 야, 심씨예요. 심씨. 아, 그래? 예, 네. 심신 이후에 최고로. 심신 진짜 그건 너무 틀딱이다. 그대여 내 마음속에. 아니야. 맞아. 아니야. 심신은 어머니 아버님 때지. 뭔 소리야. 나 초등학교 3, 4학년 때 심신. 저 갓난아기 때요. 대박이다. 그래서 저는 심신 씨가 악수해줬어요. 진짜? 우리 엄마가 그 좋겠다. 애기 이렇게 업고 있을 때 심신 씨가 이렇게 하는 거 지나갔는데 아니야? 악수도? 애기니까. 애기만 할 수 있어. 가장 유명인가 했던 어, 악수가 그럼 심신 심신 씨. 씨. 그때 완전 장난 아니었죠. 이주원님, 주원 오빠. 그 단어 안 나오면 하지 마세요. 안 나오면 굳이 하지 마. 님 오빠. 차라리 그럴 거면 아빠라 그래. 주원 아빠라 그래. 뭐라 나 드립 칠 게 많은데. 부르셨어요? 네. 누가 했던 참아야 악수가 되겠다. 가장 유명인가요, 악수인가요? 난 손흥민. 어. 제일 유명한 선수, 제일 유명인과 악수한 거지. 네. 나도 손흥민인가 보다. 또 최강창민. 나는 그냥 그래도 좀 불쌍한 보이비로 하겠습니다. 보이비. 네, 보이비는 좀 불쌍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도 저 얼마 전에 술 같이 먹었잖아요. 성경이 형 그날 인기 많았어요. 오. 모든 술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사진 찍어달라고. 저 성대모사 잘할 수 있는데. 성공이 형? 네. 안녕하세요, 모입니다. 그거는 서영춘 아닌가요? 서영춘 선생님인데. 부바부바부바부바. 안녕하세요, 조영준입니다. 네. 네.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 분바라밤바, 분바. 여기서 조금 바꾸면 이제 잔이윤으로 갈 수 있어요. 네, 잔이윤이에요. 아니에요. 오디션을,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늙은 근데 방송이다. 잔이유는 아예 모를 것 같아요. 여기는 모를 수 있겠네, 아예 잔이유는. 모르지. 잔이, 전이 먹고. 이거 안다.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알아. 여기 보니까 알아. 뭔 얘기야. 투투 1과 2분의 분수 분자. 분수 네. 분자. 손흥민 선수 눈을 너무 얘기를 해서 높여놨다. 그래. 네, 눈은 너무 높여놔가지고. 네. 근데 저는 울브스에서 마지막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조금 그래도 풀리는 모습을 보였던 게 클루셉스키가 너무 잘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견제가 몰리면서 이게 좀 뚫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해답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 사실 서로 그렇게 해야 되죠. 손흥민한테 쏠리면 클루셉스키가 그렇죠. 살아야 되고, 맞아. 쿨이 분산을 이쪽으로 하면, 시켜야죠. 약간 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그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경기 사실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나마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 삼는 게 손흥민이 어쨌든 맨마킹 다 당해주니까 클롭세스키가 올라가는 길이 생긴 건데 사실은 이게 전 해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이 답은 왼쪽은 계속 아니다. 손흥민은 계속 죽고 클롭세스키만 가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파회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콘테 감독이 이전에 감독했던 팀의 어떤 그 성향을 봤을 때 뭔가 시원시원하게 이기는 경기가 별로 없었던 기억이 맞아요. 나요. 저는. 그러니까 콘테가 네. 되게 공격적이고 재밌게 경기하는 타입의 감독이 아니에요. 네, 그런 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재밌게 경기하는 건 아르테타죠. 너무 재밌죠. 네. 질 때도 시원하게 져요. 시원하게 얻어맞고, 시원하게 때리고. 빨리고. 그 말은 차마 못해요. 네네네. 근데 뭐 이번 시즌에는 뭐 그럴 리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2차전 첼시한테는 그럴 수 있어. 왜? 상대가 첼시니까. 그래서 답답했어. 근데 승점을 좀 따냈네? 괜찮아.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는 게, 울버햄튼에도 경기 분위기 자체는 첼시하고 다르지 않네? 근데 울버햄튼과 첼시는 차이가 있는 팀인데. 이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특히 거지. 전반에. 네. 근데 4차전에도 4라운드 때도 그럴 수 있어요. 또. 노팅엄. 네. 노팅엄이 이번에 유럽에서도 가장 돈을 많이 쓴 클럽 중에 하나거든요. 영입을 엄청 공격적으로 하던데. 승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무지하게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스토리가 되는 거지. 이제는, 손흥민이 있는데 손흥민 득점 장면만 봤다가 이제 토트넘 팀을 알게 되고, 콘테라는 감독을 알게 되고. 약간 맨유 그리고 때처럼. 그렇지. 네. 그러면서 이제 1, 2, 3라운드, 1라운드 그 뽀록이었나? 2, 3라운드 별로였는데 4라운드 때 한번 보자. 또 똑같이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경기가 궁금해지는 거니까. 근데 해리 케인도 또 늦게 발동 걸리는 타입이에요. 맞아. 8월에 조금 날려먹고 9월부터 골 넣는 타입이고. 근데 생각해보면 지난 시즌도 손흥민 선수가 1, 2, 3라운드 골 넣고 케인은 한참 뒤에 골 넣고 이랬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케인이 잘하고 있으면은 그때 동안 케인한테 어느 순간
수비수 집중도가 쏠릴 거고 그러면 손흥민한테 기회가 오고 이거는 저는 팀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예전에 주원이 형이 그래서 그 얘기한 적이 있어. 8월에 케인이 계속 골을 못 넣으니까 그럴 거면 해운대로 와라. 8월에 해운대 있다 9월에 다시 들어가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휴가 쓰고. 할인 좀 해라. 네. 충분히 놀다가 그러니까 미국까지 차라리 9월에 말고 가라. 해운대 좋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도 지금 1라운드부터 14라운드까지 지난 시즌 보면은 5골밖에 못 넣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3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엄청 많이 든 그렇지. 거니까. 그치. 사실 어떻게 5골도 몰라. 밖에라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래. 맞아. 엄청 잘하는 기대가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손흥민은 이제 다이어리 골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지. 우리가 그 자주 얘기했던 옛날에 해외에 가장 잘하는 윙포워드들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맞아. 약간 부진한 거 아니야? 골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보통 그런 선수들이 초반에 조금 골을 못 넣, 예를 들어 살라가 골을 못 넣고 있어. 그럼 살라 에이징 커브 왔네. 왜냐면 둘이 동갑이거든요. 맞아. 그런 얘기 해.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손흥민 입장에선 그렇겠어. 그렇다고 못할 수도 없고 그 전에 음. 참 사람들이 기준이 너무 달라진다. 이게 그때 그때마다. 원래 너무 그래. 높은 맞아. 게 이게 맞아. 사람들 기준만 높은 게 아니라 손흥민도 본인에 대한 그치. 그게 그런 당연히 압박감과 있겠죠. 기대감이 너무 크기 그렇지. 때문에 사실 잘했는데도 너무 안 좋게 계속 표정이 잡히잖아요. 본인도 본인을 되게 몰아치는 타입이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니, 볼 때마다. 아버지가 골든부츠를 단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아. 그러니까 안 만졌다며. 왜요? 그 혹시나 겸손하지 맞아. 못할까봐 잘 때도 만져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 난 부모가 돼봤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셀카도 찍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만져본 적이 없대. 몰래 가져가서 안고 주무셨다. 딱딱해가지고 밤에 축구공 마냥. 이렇게 가져와서. 목침처럼 그런 얘기 여름에 하잖아. 나오면 안 되겠다. 아, 그렇구나. 그 뒷이야기가 있었네. 나였으면 바로 막걸 따라 맞았어. 거기에. 축하주. 축하주. 그러면 우리가 요거 얘기하고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토트넘, 아스날 최종 순위 몇 위가 아니라 누가 더 높은 순위일 것인가. 둘 다 챔스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쵸. 아니면 둘 다 챔스를 못 갈 수도 있어요. 중간부터 어려워가지고. 우리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왜요? 원래 이렇게 과감하게 던지고 그런 다음에 틀리면 그걸로 또 뽑고 곤장 맞으면 돼요. 뒷거실이 명확해. 그리고 어쩔 수 저희 없어요. 덕현이 곤장 맞는 거 보셨나요? 아, 못 봤어. 민속촌 가서 아스날에 곤장 걸었다가 맞았어요. 맞았어. 네, 아스날 4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다가 데려가가지고 옷 입히고 곤장 쳤거든요. 무서운 곳이네요, 여기. 네. 저희가 뭐 세 분의 곤장을 칠 수는 없으니까. 줄이를 틀겠습니다. 네. 줄이를. 이거 박제되는 거 아니죠? 전 차라리 곤장 맞을게요. 맞아, 곤장이 나을 것 같아. 줄이보다. 안 아파 보이는데 엄청 아파. 아니면 축방이 덜 아픈가요? 뭐가 덜 아픈가요? 그거 있잖아. 그거 뺨? 하면 돼. 그거 맞는 걸 좋아해요. 아니, 왜? 그거 다른 걸 하면 돼. 선택하자면. 다른 걸 하면 그 그거 엄청 쓴 거. 고3차. 3차. 그래, 그런 거 하면 되지. 그래. 사양 까나리 먹듯이. 막 이런 거 먹고. 아, 까나리. 아니, 그게 아니라. 정순 줄 알았을 때 까나리로 가면. 전 고3차 먹겠어. 고3차. 고3차로 갈게요. 고3차. 고3차 갈 것 같아. 우리 내기 합시다. 아, 뭘 4개예요, 뭐 갑자기. 먹는 거. 좋아요. 저희 내기. 그래. 내기 자, 너무 좋아요. 고3차. 까나리. 아니에요. 저 고3차 뭐 할래요? 갈게요. 멸치 액젓? 뭐 먹지? 아니, 너무 좋아한다. 하나씩 걸었으니까. 젓갈을 좋아해. 제가 지난 시즌에 계속 이수한테 내기하자고 했는데 질 것 같으니까 절대 안 하더라고요. 지난 시즌엔 전 질 걸 알았어요. 어. 그래서 절대 안 거죠.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죽어도. 너무한 게 20등 찍었는데 내기하자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너무 아, 1등이랑 20등이었지. 그치, 개막할 때. 그때 맞아. 내기하자면 당연히 안 하죠. 질 건데. 아니, 지금은 하나 이제. 바로 하네. 고3차. 여기 까나리. 아, 언니라고. 그럼 뭐 빨리 뭐 얘기해봐. 뭐 있지 빨리 말해주세요. 멸치 액젓. 아, 근데 참치 액젓. 전 종류 말고, 전 종류 말고. 제가 고3차랑 까나리 둘 다 먹어봤거든요. 어. 고3차 정말 말도 안 되게 쓰지만 삼킬 수는 있거든. 까나리는 못 삼켜. 네. 고3차를 해, 그럼. 고3차 할게요, 고3차. 난 차가 주원이 형이 간장 몬스터에다 넣어가지고 그거 먹었어. 와사비 타가지고. 뭐 고3차? 까나리랑 반반해요. 까나리 고3차. 네. 그건 더 심한 거 아니야? 복불복 좋다. 복불복? 어차피 까나리는 못 아니, 가서. 아니, 나만 아니면 돼요. 이기면 그래. 돼요. 여기 다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다 해야지. 자신감 네. 있어? 이수? 아, 그건 모르겠는데, 나만 안 걸리면 되니까. 자, 갑시다. 고3차로 그걸로 가고. 고3차의 까나리. 오케이. 복불복. 복불복. 아스널 토트넘. 누가 위인가? 토트넘이요. 토트넘이 마지막 최종 순위 위일 것이다. 네. 저도 토트넘 위요. 토트넘 위. 네. 정희수. 아스날. 거의. 아스널 위. 정순주. 아스날 가세요. 아스날 갈까요? 오, 아스날. 네. 아스날, 토트넘. 수빈이. 토트넘이요. 와. 자, 토트넘. 바꿉니까? 안 바꿀래요. 아스날? 나 아스날. 삼스날 삼트넘? 자, 아스날 갑니다. 오케이. 네, 세 명 이렇게. 아스날, 우리 세 명 토트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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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마지막 최종 순위 체크하고 보겠습니다. 저희 복불복. 자, 그러면 다음 대박이다. K리그 순위를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 K리그 순위표가 굉장히 빡센데 울산은 뭐 쭉 치고 갔고 전북이 중간에 좀 헤매는 동안에 이제 포항, 인천, 제주, 수원FC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북이 여기에 잘못하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오히려 네. 전북 울산이 9점 차인데 포항 전북은 5점 차네. 5점 차야. 근데 포항도 최근에 조금 승점을 드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포항이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FA컵 결과에 따라서 4위까지 아침을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아침에 가장 가깝다고 보십니까? 포항, 인천, 제주 중에 세 개 팀으로 간다고 봤을 때 포항이죠. 포항? 네. 근데 인천이 인천. 아침 가는 거 보고 싶긴 해요. 아 그래요? 인천 팬인가요? 아니요. 아, 아닌가요? 네. 네. 인천이 아침 가는 것도 되게 김천 팬인가요? 감동적이죠. 네. 김천이 사실. 훨씬 좋습니다. 네, 조성원 감독도 대단한 거고 어. 또 위기 상황에서 한번 진화를 했어요. 무고사의 공백을 맞아. 네, 헤르난데스가. 네, 메꿨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무고사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름의 어떤 그 공백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순위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천이 아침을 가게 된다면은 나는 그것도 좀 쾌거지.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갓기동은 잘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이라. 요즘 이제 포항 경기를 보면 이제 이게 바로 이 스쿼드의 한계야. 스쿼드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꾸역꾸역 버텼다가 지금 이제 티가 나는 거예요. 감독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예. 다 팔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다 팔아도 다 잘하고 다 네. 팔아도 계속 잘하고. 근데 진짜 그 어떤 사람도 김기동한테 뭐라 안 해.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김기동한테 너무 만약에 욕을 먹으면 우리도 아마 실드를 쳤을 텐데 김기동은 다 저 사람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지금 선수들이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 그러니까 에너지가 포항하면은 사실 정말 앞에서 김기동 감독의 이름처럼 그 기동력이었거든요. 그래. 그 힘이. 근데 그 기동수고. 힘이 이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스쿼드의 도톰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포항은 위기다. 라는 생각이 있고. 강민선 아나운서는 여기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 그대로 포항이다? 혹은 전북이 저는 내린다? 좀 마음이 두 개예요. 뭐죠? 네. 일단 제주는요, 수원이 잡았고요, 최근에. 맞아요. 네, 잡았고, 인천 포항을 놓고 얘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이란 팀을, 또 김기동 감독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김기동 감독님이 이런, 어쨌든 힘든 상황에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계속 이런 지금, 뭐랄까요. 선수들을 자꾸 이제 붙잡지 팔아제끼고. 못하고, 이런 어.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아싸리 인천이 ACL 가버리고, 포항이 한번 좀 시즌 말미에 힘든 게 좀 생겨야,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포항에서도. 그러면 정순주는 전혀 할 수가 없네요. 그 약간 그 도사님 스타일로. 네. 안 보여. 안 뭐,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쌀 뿌리고. 얘기했지만 K리그는 거의 안개 속이라고. 도사님 그 복제를 얼마나 드리면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약간 순조도사 어울리지 않나요? 순두도사? 순주도사. 순두도사. 이게 이름이 또 그래갖고 예, 좀 예. 촌스러워하고 그런데 네. 저는 어쨌든 포항하고 인천하고의 싸움이 될 것 같고 포항, 인천. 결국엔. 그 중에서 저는 인천이 한번 오? 일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포항은 당연히 뭐 각기동 감독님 워낙 좋으신 건 알지만 인천이 이렇게 올라오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전체적인 그냥 K리그의 흐름이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한번 올라왔을 때 무언가가 이렇게 확 치고 올라오는 진짜 절망적이었던 팀이 확 치고 올라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팬들이 얼마나 또 오 K리그? 이렇게까지 드라마를 쓴다고?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사실 이게 분석을 해봤자 K리그는 거의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거든요. K리그는 항상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 인천이 한번 해줬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도 팬들한테 미안하지만. 지금 제주 얘기는 안 하네요. 제가 주 얘기 하려고요. 아, 그래요? 네. 안 된다고요? 아니요. 된다. 제주가 아침 갈 것 같아요. 오! 이번에 뭐 수원한테 지긴 했지만 윤비트의 힘? 제주가 갈 것 같아요. 어. 네, 제주가 전방에 봐도 힘이 붙이면 붙일수록 저는 주민규의 역할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윤빛가람은 이제 막 시즌을 시작한 선수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정을 찾는다면 아직 경기가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좀 남아있으니까 찾는다면 훨씬 더 위력적으로 제주. 도모하지 않을까. 저는 제주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수빈이는? 일단은 저도 순조나 비슷하고 솔직히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려운데? 포항, 인천, 제주 그러니까 이 세 팀이 승점 차도 얼마 안 남는데 왜 어렵냐면 분위기를 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맞아. 대량 실점하면서 맞아, 지고 맞아. 그런 다음에 여기 큰일 났네 했다가 갑자기 또 또 이기고. 이기고. 근데 그 중에서 왜 인천을 뽑냐면 에르난데스도 있지만 저는 이 팀이 가장 나중에 이제 스플릿 나눠줘서 파이널 A, B 경기할 때 가장 안 지고 비기면서 승점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인천이. 네. 그래서 나중에 뭐 3위, 4위 승점차 정말 안 날 것 같지만 그래도 인천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공격수라도 없으면은 인천도 어렵겠다 싶기도 하겠지만 에르난데스가 이기 있다라는 때문에. 거랑 무승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랑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인천 팬들은 뭐 지금은 잔류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홈팬들의 열성적인 응원을 저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잔류 경쟁했던 DNA가 지금 가을 이번에는 아침 DNA로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천. 우리 스크립트에 지금 일정이 있습니다. 차후에 일정이 있는데 일정은 인천이 그래도 조금 수월한 것 같은데 저도 일정도 그거 감안한 건데. 그냥 딱 갈라서 위쪽에 상위권 팀들이랑 제주가 울산, 수원, 인천 아챔을 놓고 싸워야 될 수도 있는 인천도 있고 울산이랑 수원 FC 다 붙어야 되는데 포항은 전북, 수원 FC, 울산이 있습니다. 근데 인천은 제주, 울산 정도 말고는 다 지금 하위권 잘하고 있지 않아요? 서울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순위상으로 일단 그쵸, 아래니까 그쵸. 반 쪽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근데 확실히 좀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두 팀의 라이벌리도 워낙 있고. 네. 그냥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경기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는? 근데 지금 승점이 별로 한 경기에서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맞아요. 수빈이 말처럼 정말 K리가 다득점이잖아요. 근데 정말 갑자기 막 몇 점 잃고 갑자기 몇 점 넣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더. 근데 일정상으로는 포항이 제일 어렵긴 하겠네요. 포항이 좀 빡빡하고 그럼 득점왕은 누구로 보세요? 득점왕 주민규 다시 가겠습니다. 네. 주민규 득점왕 나도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아침 같아. 가능. 오, 동시에. 예. 아 그렇게 기운이 갈 수도 있겠다. 갈 수 있죠. 제주는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그 롤러코스터를 너무 타. 아 근데 제주가 좀 개성 있는 축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그런 뭔가 약간 색깔이 크게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건 네. 아쉽습니다. 박주현 캐스터 그러면 어떻게 봐요? 나는 그냥 제 바람 포항. 아, 김기동 감독 무지하게 좋아해. 나 엄청 좋아하지. 김동 감독도 나 좋아해. 확실히 근데 김기동 감독님은 다 좋아해 주시지 않나요? 김동 저도 감독 나 되게 좋아해. 좋아하시는데. 그래. 김동 감독 김동 다 좋아해. 다 좋아하시는데. 아 그렇게 지금 저도 좋아해요. 다 김동 감독 형도 좋아해. 그렇게 신남자야. 반겨줘. 네. 액션도 좋으시고. 네, 이거 살릴지 말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려야지. 감독님 다 좋아해, 감독님은. 그래. 맞아. 왜 이렇게 아무나 다 좋아하세요? 아니 근데 감독님도 좋아하지만 모두가 또 감독님 그건 좋아하죠. 맞아. 맞아요. 만인의 연인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적과 별개로 미디어가 좋아하는 선수나 감독들이 있어요. 있어. 맞아.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미디어 친화적인 사람들 중에 본인 일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김기동 감독은 이 주변 방송인들한테도 친절한데 실력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손색이 없고 그다음 적절할 때 카메라가 갔을 때 또 액션도 액션 잘해주고. 있고 멋있는 사람이지. 그럼 멋있는 진짜 좋은 사람이지. 사람이야. 위기 속에 멋있는 빛나는 분이야. 감독님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포항이 꼭 갔으면 좋겠어요. 어렵다. 마지막으로 수원의 최종 순위는 몇 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많이 올라왔어. 일단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이병근 감독이 지금 역습을 펼치고 있어. 그 미디어 진짜 친화- 이번 라운드 이병근의 역습이야. 제주 원정 졸라 큰 거야. 그래. 지금. 나는 이병근의 파워 기습 역습. 공격. 파워 역습. 파워 역습 정말 보셨어요? 수원이야말로 슬로우 스타터이지 않나. 초초초. 초초초. 네, 일단 서울하고 승점 6점 정도밖에 차이 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수원, 9월에 이제 서울하고. 슈퍼매치 있고. 그쵸, 슈퍼매치 있고. 재밌겠다. 저는 9위가 수원의 순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하.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가요. 7위? 네. 7위. 7위. 아, 그러면 파이널 B에서는 최상단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최상단에서. 지금 이 민선이가 얘기하는 거는 이 3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밑에 있는 팀하고 수원하고. 맞아요. 대구랑. 네, 더 긴장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대구 감독 이제 바뀌고 나서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모르거든요. 이병근 감독이 이제 소화 좀 될 거야. 네. 아직 밥도 못 먹었을 거야. 그래. 제가 K리그 프리뷰 리뷰를 생방으로 하잖아요. 예. 대본이 나와요. 근데 지금쯤 되면 우승 경쟁을 향하고 있는 두 팀, 뭐 아니면 스플릿 라운드 A를 향하고 있는 두 팀, 뭐 이런 양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거 다 빼라고 해요. 무조건. 스프링 라운드 가서 보자. 이런 얘기는 지금 하면은 너무 설레발이다. K리그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항상 몰라? 절대 몰라요. 스프링 라운드 가서, 우승 경쟁도 전북 울산 몰라요. 그래. 마지막까지 가봐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우승 경쟁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이 굉장히, 저는 거의 9분 능선을 넘었다는 건 아니고. 9부 능선에 있나요? 아니야. 8부? 90% 이상. 그게 구분 능선이잖아요. 같은 말 그게 아니에요? 어디긴 다르지, 왜? 뭐 하는 거야? 똑같아. 9부. 7부 바지 70%.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난 시나몬은 좋아하는데 개핀 싫어요. 그런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유리하다. 9부 능선 90%다 아니고 굉장히 유리하다. 굉장히 유리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외 축구 얘기랑 K리그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고요. 곧 이제 챔스에 돌입을 합니다. 그럼 챔스 들어가면 또 챔스 얘기를 할 수 있을 법하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하기 전에 녹음을 하기 때문에 그 전 라운드 얘기라든지 아니면 프리뷰격으로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좀
큼직큼직한 주제로 좀 딥하게 이야기를 더 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테니까 곽정선의 파워슈팅 쭉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파워슈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